네, 반갑습니다.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개발과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가벼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볍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독일에 꽤 오래 사셨는데 한 3년 전 겨울에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대요. 잘 된 난방이 끊겨서 거의 얼어 죽다시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독일에서도 직접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었지만 점차 러시아 쪽에서 정말 싼 값에 가스를 공급해 주다 보니 거기에 의존도를 많이 높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공급이 끊기다 보니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고초를 겪게 된 거죠. 그 한 번 끊긴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점점 그 발전량 자체는 늘어나긴 하지만 한 번에 그 로스를 다 해결할 수 없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기 또는 가스에 대한 주권, 인프라에 대한 주권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엔 그 주권의 범위가 AI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 업스테이지는 한국의 독자 AI 모델을 만드는 5개 회사로 선정되어서 좀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떠한 재미난 사례, 특히 E2E 에이전트 관점에서 어떤 재미난 사례를 만들어놨는지 한 25분 동안 재미있게 설명드려볼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업스테이지는 원래 B2B AI 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일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도와드릴지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회사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솔라 LLM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자체 모델을 직접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는 그에 앞서서 다큐먼트 AI라고 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반의 문서 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강점을 보이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창업한 지 딱 5년 지났습니다. 그 창업 멤버 중에 한 분 김성훈 대표께서는 원래는 그 홍콩 과기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네이버 클로바 AI를 하정우 소장과 함께 2명이서 시작하셔서 한 250명까지 키우시다가 이제 하 수석께서는 국가 AI 수석이 되시고 저희 대표님은 한 5년 전에 회사를 나오시고 창업하신 것이 저희 업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차에 저도 이때 막 조인했었는데 사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가진 그 인재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기대만으로 약 316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의 시리즈 A 펀딩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드디어 첫 제품인 다큐먼트 AI 기반의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생명보험사에다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생보사는 또는 금융권은 굉장히 이 문자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 아주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숫자 하나만 틀려도 아주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술이 엄격했고 도입을 굉장히 많이 좀 주저했었어요. 그런데 업스테이지의 제품이 사람과 동일하거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정확도를 보이다 보니까 하나와 삼성생명 중심으로 거의 많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이 저희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 거예요. 2022년 11월 달 이후로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생성형 AI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업스테이지도 빠르게 스핀오프를 하자고 결정을 해서 저희 자체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11월 달에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작은 모델이 글로벌 오픈소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 회사는 한국의 작은 회사인데 굉장히 작은데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게 글로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추가 시리즈 B 펀딩을 1,000억 원을 더 추가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겠지만 20밀리언을 써놨는데 매출을 작년도 한 260억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AI 기업들은 사실 돈을 좀 잘 못 본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업스테이지가 그 부분을 좀 보기 좋게 깨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는요. 저희가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로벌 그 리서치 기관이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업스테이지를 주목할 만한 AI 100대 기업으로 선정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 8월에 드디어 그 저희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5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위에 보시겠지만 업스테이지 외에도 네이버, SKT, NC 그리고 LG AI 연구원 이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 사이에 저희가 유일하게 스타트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델 개발에 대한 독자성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역량들이 잘 인정받아서 이 회사들 안에 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간 모델 만드는데 굉장히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GPU에 좀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부로부터 올해 5천억부터 시작해서 조단위 투자를 받으면서 GPU와 데이터 구입 그리고 인재 양성에 이 금액을 소모하면서 국가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다시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저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 아실 거예요. 아주 큰 회사인데 저 회사는 특히 외국 기업이 투자에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성형 AI 투자한 회사가 딱 하나, 엔트로픽일 만큼 생성 AI 기업 투자에도 인색했었는데 업스테이지가 그 두 번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회사 중에서 아시아 퍼시픽에선 저희가 유일하다고 선정될 정도로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업스테이지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업스테이지는 지금부터 총 4번의 차수의 경쟁을 거쳐서 국가의 2대 AI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말까지는 1차수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을 거쳐서 이 한 차수가 지날 때마다 회사를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LLM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한 도메인 특화 모델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기업들 고객에게도 또는 국민들에게도 AI를 공급하는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에이전트인데요. 이 부분 제가 그냥 쉽게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변 받아가는 게 좌측에 보이는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 주는 건데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쪽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업무에 인풋을 주었을 때 그 업무를 끝까지 완결성 있게 하는가 아니냐가 바로 AI 에이전트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스테이지도 LLM 모델도 만들지만 지금 설명드린 이 에이전틱 AI 이 플로우 쪽으로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만든 활용 사례들을 쭉 설명드릴게요. 사실 시장에 되게 무궁무진한 사례가 많거든요. 하지만 업스테이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설명드려도 1시간이 모자랄 만큼 정말 많은 사례들을 시장과 고객들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례들을 제가 생생하게 다 전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년 만에 참 많은 사례들을 만들었고요. 업스테이지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고객들과의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커스텀 개발이 아까 설명드렸던 생명보험사와 함께했던 고객사 향 구축 사례입니다. 저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저 고객사와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산업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만드는 게 이 커스텀 개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기에서는 신한투자증권, IBK, 기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회사들도 함께 저희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클라우드 파트너십 쪽이 AWS 또는 오라클 또는 삼성 클라우드 위에서 그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들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쓰신 만큼 과금해가 하시는 방식이 이 두 번째 클라우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공동사업이 사실 업스테이지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영역입니다. 조선일보라든지 한컴, 로엔컴퍼니, 삼성 SDS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 기존 오퍼링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함께해서 아예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이 공동사업의 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측에 보이는 큰 면이 2월 달에 나온 A 2면 기사거든요.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함께 그냥 AI 미디어 시대를 함께 가겠소라고 이제 천명을 하신 그 면이었습니다. 교열부터 시작해서 검색 그리고 팩트를 크로스 체크한 것들 그리고 번역 AI까지 쭉 같이 가고 있는데요. 먼저 교열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열은 쉽게 말하면 그 오탈자, 대체 표현, 띄어쓰기 같은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언론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그 언론사 일일만큼 그 기자님들 자부심이 대단하신데요. 하지만 데스크 마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자님들도 종종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두 번 반복되게 되면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오탈자가 나오게 되면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신뢰성을 잃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부분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워드의 우측 상단에 하나의 확장 익스텐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선일보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교열 특화 모델로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기자님들이 이걸 클릭해서 본인이 쓰신 걸 집어넣으시고 내가 틀린 걸 알려줘서 고친 것을 바로 반영해서 기자 데스크 마감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들까지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것이 원래 한국에선 언론사가 쓰는 기존 교열 모델 맞춤법 검사기라는 모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매 분기 반기마다 신조어들 사람들 일일이 집어넣고 수동으로 집어넣는 그런 맞춤법 검사기로 하는데 조선일보가 주었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LLM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니까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능 자체도 넘사벽이지만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프론티어 모델들 대비 또는 그 모델을 파인튜닝해도 업스테이지가 굉장히 뛰어나더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걸 평가할 때 정답지 자체도 그 기자님들 주실 거잖아요. 근데 기자님들 주신 정답지 안에서도 틀린 부분을 저희가 더 추가로 교육을 해버리니까 조선일보 사장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열 모델 가지고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워드의 애드인, 그리고 웹 버전으로 다 출시해서 뭐 이투데이라든지 한경이라든지 또는 조선의 계열사인 어린이조선, 조선비즈 같은 곳에도 확장을 가면서 이 설치에 대한 그 금액을 받고 그 금액을 서로 나눠 가진 형태로 조선일보와 공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사례는 교열을 만든 다음에 제가 눈을 돌린 것이 번역인데, 번역이 생각보다 뭐 이거 그냥 구글 기계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 언론사의 그 소위 말하는 톤 앤 매너를 다 반영해야 되고요. 그들만의 특수적인 언어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2월달 기사인데 수방사 사령부 사진 보이시잖아요. 수방사는 영문으로는 Capital Defense Command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보신 것처럼 수방사라는 단어를 보다 보니까 워터 디펜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문맥에서 실패하는 거죠. 비슷하게 수방사 외에도 육해, 곰탕, 무소속은 belongs to nowhere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인디펜던트 맞거든요. 이런 언론사 특징적인 것들을 다 함께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업스테이지가 이 번역 모델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팀장님께 요즘 어떠세요로 여쭤보니까 지금 많은 외신 매체들에서도 참조할 때 코리안 타임스의 영문 기사를 많이 참조하는데 최근에 조선일보 영문판의 버전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인용하는 매체 수가 훨씬 늘고 있고 컨버전 레이트, 즉 구독하는 레이트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실 만큼 업스테이지의 이 번역 모델과 교열 모델이 조선일보의 이제는 아예 공식 프로세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선일보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 사례입니다. 오늘 아마 공공기관 쪽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마 HWP 문서를 다루시느라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과 컴퓨터도 MS가 만든 코파일럿처럼 그 AI 기반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보도자를 쓰거나 또는 우리 기관장님 인사말을 써준다든지 또는 우리 내부 서식에 맞게 좀 써줘라든지 그리고 길게 쓴 산문을 긁어다가 그 텍스트로 요약을 하거나 숫자가 포함된 능력들을 표로 만든 것들 이미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컴이 이 비즈니스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챗 GPT, LLM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버전에서는 GPT가 되었건 제미나이가 됐건 땡겨다 쓸 수 있는데 한컴의 대부분 비즈니스는 다 온프레미스, 폐쇄망, 공공기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PT를 쓰는 게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을 잘하면서 모델 사이즈는 작아서 온프레미스에 설치가 될 수 있고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회사는 어디일까 작년에 쭉 찾다가 7월달 저에게 전화가 와서 첫 번째 모델로 업스테이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와 함께 모델들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POC 박스라고 하는 RTX 4090이라는 요만한 작은 워크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GPU를 집어넣어서 각 기관에다가 POC를 했는데 안 좋을 리가 없겠죠. 너무나 생산성 관점에서 좋은 툴이다 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앞다투어 POC를 이제 줄 서 있고 POC를 하시는 고객사 꽤 많은 수의 현업 담당자들이 승진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와 업스테이지가 협업한 사례입니다. 삼성은 SDS는 사실 여러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RPA 업무 자동화 툴을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국내에서도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RPA 툴이 점유율이 67%일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최은이라는 주무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PC에 로그인하고 메일함에 들어가 보니까 선적 서류가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항목들을 집어다가 시스템 넣어서 제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해주는 툴을 만드는 게 삼성 SDS의 RPA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하게 반복되는 일들을 자동화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마치 화면에 좌표에 가서 클릭하고 누르고 하는 부분들이 화면 달라지거나 조금만 뒤틀려도 RPA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LLM 기반 화면 인식이라든지 또는 OCR 기반 문서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 거의 날아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게 무역에서 많이 쓰는 선화증권이라는 문서인데 모든 회사마다 다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선박명과 정보들 뽑아서 엑셀에 옮기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자동화가 됩니다. 업스테이지 오피셜 통해서. 그리고 이 정보 기반으로 LLM이 고객사 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넣고 클릭해서 현재 도착 시간을 LLM 파악해서 잡아다가 저 스케줄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거 반복해요. 그러다가 혹시나 이 선적이 늦을 것 같다, 예상치보다 늦겠다 하면은 이걸 잡아다가 메일로 해서 담당자에게 얼러트를 주는 거죠. 원래 사람이 이걸 했다면은 사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에 6명이 딱 붙어서 거의 210시간 정도를 이 업무에 다 투여를 하고 있대요. 굉장히 지난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것이죠.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선적의 서류를 인식하고 항목을 추출한 다음에 선사 사이트랑 대조해서 주다 보니까 한 명이서 27시간으로 정말 큰 분량의 업무가 줄어서 다른 분들은 더욱더 효율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사례고요. 네 번째 사례는 모두사인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전자계약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한 달에 100만 건 이상의 새 계약서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 계약서의 절반 정도는 마우스로 긁히는 디지털 리더블 PDF인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팩스, 스캔본, 이미지 같은 문서들이 절반이래요. 그럼 그 문서를 디지털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을 업스테이지의 다큐먼트 AI로 전처리를 하고 뒤에 LLM을 연결해서 새로운 계약이 도래되는 갱신 시점이라든지 또는 계약 담당자가 누구인지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까지 판단하는 플랫폼 만들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그 저변에는 업스테이지가 만든 그 솔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솔라라는 제품이 지금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록이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뭐 GPT라든지 글로벌 아주 큰 기업들이 만든 모델들인데 저 모델들은 정말 사이즈가 큰 모델들입니다. GPU를 40만 장 쓸 정도로 아주 큰 모델인데 업스테이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모델을 같이 추론 서비스에 불렸을 때 글로벌 탑 모델들은 100만 토큰이라고 하면 소설책 3권 정도의 분량인데 그 정도의 인풋과 아웃풋이 왔다 갔다 하는데 15불, 20불 정도의 금액이라면은 업스테이지는 아주 저렴한 한 0.3불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쿼리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파트너사입니다. 일본에 있는 160만 명의 급여를 관리해주고 아웃소싱해주는 회사인데 이들이 재미난 서비스를 냈어요. 나 이번 달 급여 얼마야? 또는 우리 딸이 다쳤는데 보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같은 질문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보통 한 명의 직원이 인풋에 6,000 토큰 넣어서 질문하면은 한 3,000 토큰 정도의 그 답변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000 토큰쯤 되는데 이걸 글로벌에서 가장 잘한다는 클로드4라든지 GPT-5 넣게 되면은 잘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지금 넣었던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법한 질문들입니다. 고차원적인 뭐 박사나 석사님들이 쓰시는 그런 논문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업스테이지 모델도 굉장히 답을 잘 내요. 그게 검증이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모델 굳이 쓰는 것보다 업스테이지 모델 쓰게 되면은 가격은 20분의 1인데 우리 직원들이 쓸만한 답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쿼리파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시 저희 회사에게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같이 가자고 제안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LLM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LLM 선택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최소한 4-5개 이상의 LLM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GPT는 좀 캐주얼하고 다음 답변을 푸시를 많이 하네. 제미나는 그래도 좀 뭐 꽤 정확하게 보고서를 잘 쓰는 이런 코드를 잘하는 건 클로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LLM들마다 개성이 있는데 업스테이지는 어떤 개성이 있느냐, 어떤 혜자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다큐먼트 AI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이런 이미지 문서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데는 사실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통역사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챗GPT에 질문하시면 매번 답이 달라지잖아요. 비슷하게 이런 문서를 정확하게 읽는 데에도 달라질 수도 있고 헐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한 데는 LLM이 아직까지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그런데 업스테이지 가지고 있는 다큐먼트 AI는 마치 속기사 같아서 이 원문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 다 뜯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텍스트 구조까지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업 환경에 적합한, 특히나 문서 비즈니스로 시작하시는 공공기관, 금융에는 아마 딱 맞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실제 화면에 있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것을 업스테이지에 OCR LLM이 붙은 모델로는 굉장히 잘 읽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글로벌 모델들이 이런데 잘 못해요. 아래에 있는 GPT가 그나마 잘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친정애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밑에 있는 예쁜 금명이에서 명자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여기서 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앞에 감이 나왔으니까 곶감이겠거니 하면서 의미를 치환해버린 겁니다. 그나마 GPT는 좀 잘 따라붙었지만 나머지 글로벌 모델들은 여지없이 많이 무너지죠. 근데 업스테이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생명인데요, 여러분들도 병원 가시게 되면 보험금 청구하시잖아요. 근데 리얼월드에서는 저기 작게 보이는 우상단에 있는 비급여라는 항목에서 최은이 받은 5만 원 도수 치료를 뽑아내는데 사람을 수천 명, 수백 명 쓰고 있었어요. 그럼 저기 파란색, 빨간색이 보이는 저 글자를 디지털화한 건 사실 그간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서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살집 줄이는데 효과를 봤지만 오히려 그 너머까지 가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상품 기획팀에서 그 500만 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해서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 이제는 보이는 거죠. 서울대 병원에서 암질환을 치료할 때 다빈치 로봇 수술이 어느 비용으로 얼마의 빈도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체 가단처럼 고가 항암제나 유전자 검사제의 상품 사례 추이가 어떻게 느는지, 또는 어느 병원에서 얄밉게 우리 보험금을 많이 타간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내게 된 거예요. 즉 사람을 줄이는 ROI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했지만 새로운 인사이트 기반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지평을 내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생명은 여러 문서들을 다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끝판왕격인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소견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약간 외계어에 가깝잖아요. 한글과 영어 막 변기하시고 못 알아보죠. 그리고 이게 또 팩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화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큐먼트 AI로 그 단어들 다 떨어뜨리고 LLM 통해서 그래도 사람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윤문해서 DB에 저장하니까 이제부터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첫 사례입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선생님께서 실제 증명을 해주셨어요. 아실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시고 또는 어머니 간병해 보실 때 아침에 선생님단이 우르르 와서 한 2분 정도 회진하시고 가시잖아요. 되게 빠르게 가신 것 같아서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그 2분 회진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그 전날에 30분 넘게 그 환자의 서류를 다 뒤어가면서 내일 회진할 때 포인트를 다 짚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한 업무예요. 그런데 의정사태 이후에 또는 점점 서류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번아웃에 빠졌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업스테이지가 AWS와 저희 다큐먼트 AI 그리고 LLM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실제 리얼월드에서 가져오는 우측에 있는 문서들은 특정 환자에 대한 문서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형광색이 그어진 거 봐서 그냥 리얼월드 문서, 타 병원에서 건너온 문서들인데 이 안에서 요약보고서를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또는 어떤 병리검사에서 어떤 소견을 받았는지 등을 한눈에 요약할 수 있게 보다 보면서 클릭할 때마다 그 위치를 찍어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믿고 저 요약보고서를 이제 활용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진을 위해 준비하시는 30분의 시간이 5분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LLM 에이전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에이전트 사례는 실제 AI 앱, AIA 생명 앱에 디플로이된 사례예요. 고객이 병원 갔다 온 다음에 앱에다가 올리면서 나 이거 다쳤어라고 이제 일을 시작시키면요, 업스테이지 OCR 모델이 진단, 소견, 납입, 내각속에서 키를 쫙 뽑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되게 작은 글자인데 저는 산문 안에서도 날짜와 치료받은 것들 뽑아서 심사 직원에게 올리면서 나는 이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무엇이야? 근거까지 주다 보니까 심사 직원이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1영업일 내 요청한 보험금 지급률이 83%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글로벌 AI 팀에서도 박수를 받을 만큼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보이시는
저런 국가기록원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과거 고문체 수필 문서들이 그간 디지털화한 건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LLM 통해서 하려다 보면은 우측 하단처럼 거의 한글에 형상하고 있지만 방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데 업스테이지에 OCR LLM 쓰게 되면은 좌측에서 보였던 이 애달픈 사연, 동생이 죽었던 사연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두 가지 에이전트를 써서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통계청 청장님도 좋아하셨던 사례인데 지금도 국내 인구 총조사 하잖아요. 가가호 다니면서 얻어온 이 수많은 보고서들 쓰게 되면은 얻어오게 되면은 그 중앙통계관들이 이걸 가지고 새 보고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쓴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표를 생성해주면서 표를 만든 그 이유를 지금 따라가면서 다 찍어주는 거 보이시죠? 즉 제로 할루시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숫자의 깐깐한 통계관님들도 믿고 이 서비스를 이제 쓰시게 될 거고, 또 하나 저희가 문서 해상도가 정확하거나 표 관점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회복 요인 중에서 고용 구조가 변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용이 53만, 임시가 줄었다는 내용들을 지금 보이시는 이 작은 정확한 그래프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뽑아내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에서 좀 많이 괴로움을 당하신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인데요. 많은 기관이 여기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대학병원 비영리 비정부 단체의 대상으로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눈에 해당하는 다큐먼트 AI 그리고 뇌에 해당하는 업스테이지 솔라 LLM을 내년 3월 달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다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개의 비영리 기관 그리고 대학교 기관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가져간 최신 사례가 이 케이스입니다. 이태원 3주년 추모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때 수많은 추모자들이 주신 그 포스트잇을 가지고 디지털 추모관을 만들 때 업스테이지 기술을 써서 시민 참여형으로 마지막에 있는 문구까지 수정해서 더 깊게 추모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만든 게 이 AI 이니셔티브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언드린 부분인데 여전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장 빠르게 도입해본 기업들도 95%가 실패하고 겨우 5%가 성공해서 살아남고 있대요. 그런데 95%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좋은 AI 서비스를 기존 시스템에다가 이걸 우겨 넣으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통합도 잘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상거래를 변했고 이제는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옮겨갈 때마다 전통시장의 이 가게를 닦거나 구색을 바꾼다고 한들 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세부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아예 바꿀 생각을 해야지 아래 보이신 이 5%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들은 지금처럼 자기네 밸류 체인과 영역들 잘 구분해서 AI 서비스를 넣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것보다는 그냥 AI를 넣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깊게 고민해 보시고 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생성형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문, 요약, 검증, 변환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간 저희가 늘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이 우리의 발목을 좀 잡았죠. 그런데 적어도 문서 관점에서는 업스테이지에 OCR 기술이 포함되게 되면 정확도는 사람보다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버티컬 쪽에서는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지불 의사가 높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줄인다고 해서 김과장 담배 필 시간 하나 더 늘어나고 주 5일 일할 거 4.5시간밖에 안 일어나고 우리 업무는 혁신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버티컬 말고 호리젠탈에 있는 부분들 저 정도 우리 회사의 핵심이 되는 보험금 청구 자동화, 물류 문서 정확성 처리, 의료 제약을 개발을 위한 것들 이런 부분까지 엔드투엔드로 에이전트를 뚫어내야지 그제서야 의사결정권자들이 지불 의사 또는 우리 ROI를 판단하시고 지불하시기 시작한다는 게 요즘 제가 센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많이 뒤쳐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상강입니다. 그리고 업스테이지는 5개 기업 중에서도 이제 2대 AI 회사로 발돋움해서 마치 지금의 SKT, KT, U+가 30년 전에 통신으로 프로바이더가 되었듯이 AI 프로바이더가 된 것이 저희가 생각한 꿈이고 그 꿈 여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서비스는 저희가 콘솔 그리고 스페이스 사이트에 다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열어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그 각 기관 또는 그 기업에서 그 생각하시는 AI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가십사 제가 열어드린 것이니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